저녁이면 다리가 퉁퉁 붓고 쑤셔서 힘드실 때 계단 한 칸 오르는 것조차 버겁게 느껴지신 적 없으신가요? 공원에 나가 산책도 하고 싶고 마음껏 걷고 싶은데 몸이 따라주지 않아 답답하셨던 적은 없으신가요? 그런데 만약 다리에 활력을 되찾는 비결이 비싼 약이 아니라 냉장고나 부엌 찬장에 이미 있는 아주 저렴한 식재료에 있다면 어떠시겠어요? 오늘은 비싸고 어려운 약 이야기는 잠시 접어두겠습니다. 대신 여러분의 다리에 다시 젊음과 활력을 불어넣어줄 간단하고도 놀랍도록 저렴한 식품들의 비밀을 공개하려 합니다. 저와 함께 하시면 건강이 얼마나 쉽게 가까이 있을 수 있는지 깜짝 놀라실 거예요.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의 관절과 혈관은 혹독한 시험대에 오릅니다. 연골은 닳아 얇아지고 혈액순환은 더뎌지며 염증은 우리의 오랜 친구처럼 늘 함께하게 되죠. 이것은 단순히 나이듦이 아니라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는 구체적인 화학작용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우리는 이러한 작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 조상님들은 이러한 사실을 직관적으로 알고 계셨기에 자연이 주는 소박한 선물들을 활용해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다리에 진짜 약이 되는 음식들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러 갈까요? 자, 오늘 관절 건강을 지켜줄 첫 번째 비법으로 바로 이 평범한 식용 젤라틴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네, 맞아요. 우리가 젤리나 족발 같은 걸 만들 때 쓰는 바로 그 젤라틴이요. 많은 분들이 그저 음식을 굳히는 재료 정도로만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우리 무릎, 고관절, 그리고 척추 건강에 아주 귀한 보약과도 같습니다. 그럼 젤라틴이 정확히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쉽게 설명드리자면 바로 가수분해 콜라겐입니다. 우리 몸의 모든 연결 조직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재료가 바로 콜라겐이죠. 우리 몸의 관절을 한번 정교한 기계의 경첩이라고 상상해 봅시다. 세월이 흐르면서 그 안에 있는 연골 조직이 마치 자동차의 충격 흡수 장치처럼 닳아 없어지죠. 연골이 얇아지고 닳아서 뼈와 뼈가 직접 부딪히게 되면 아프고 염증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때 젤라틴이 우리 관절을 고쳐주고 튼튼하게 만들어줄 새 부품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젤라틴을 먹으면 우리 몸이 이걸 잘게 쪼개서 아미노산으로 만드는데 이 아미노산들이 바로 우리 몸의 연골 조직을 고치고 튼튼하게 만드는 데 쓰이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빠르고 저렴하게 관절에 필요한 연골 재료를 직접 공급하는 비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일 족발이나 편육을 삶아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방법은 훨씬 간단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이렇습니다. 마른 젤라틴 한 작은 술을 준비하셔서 반 컵 정도의 찬물에 넣고 하룻밤 불려두세요. 아침이 되면 젤라틴이 충분히 불어 있을 겁니다. 여기에 따뜻한 물이나 주스 반 컵을 더 넣고 잘 저어서 아침 식사 30분 전에 드시면 됩니다.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연골 보호제 중에서 이렇게 저렴하고 효과적인 것은 찾기 어려울 겁니다. 젤라틴 한 봉지 가격으로 무려 한 달 동안 꾸준히 관절 건강을 관리할 수 있다니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께서 분명히 아시는 황금빛 향신료 바로 강황입니다. 이 선명한 노란색 가루는 단순히 카레의 색소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류에게 알려진 가장 강력한 천연 소염제 중 하나입니다. 수세기 동안 전통의학은 관절 통증 치료를 위해 강황을 사용해 왔으며 현대과학 또한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강황의 주된 비밀은 커큐민이라는 성분입니다. 바로 이 커큐민이 기적적인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절의 염증이 마치 작은 불꽃처럼 타오른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렇다면 커큐민은 마치 베테랑 소방관처럼 작용합니다. 염증을 일으키는 바로 그 분자들을 차단하여 불길을 잡는 것이죠. 그 결과
통증이 가라앉고 붓기가 줄어들며 다시 움직임이 편안해집니다. 이 작용은 일부 약국의 약품과 비슷하지만 훨씬 더 부드럽고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커큐민은 우리 몸에 스스로 흡수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최대한의 효과를 보려면 도움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조력자는 바로 모든 부엌에 있는 평범한 검은 후추입니다. 후추 한 꼬집은 커큐민의 흡수율을 무려 수백 배 높여줍니다. 따라서 가장 간단한 방법은 따뜻한 요리, 국, 혹은 잠들기 전 따뜻한 우유 한 잔에 강황 반 티스푼과 검은 후추 한 꼬집을 넣는 것입니다. 이 간단한 행동 하나로 평범한 향신료가 여러분의 관절 건강을 위한 강력한 약으로 변모할 것입니다. 강황이 염증을 끄는 소방수라면 그 매운맛 나는 사촌격인 생강은 천연 진통제라 할 수 있습니다. 생강은 단순히 추운 날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을 넘어 관절 통증 완화에 아주 탁월한 효능을 보입니다. 생강에는 진저롤이라는 활성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진저롤은 두 가지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첫째, 강황의 커큐민처럼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의 생성을 억제합니다. 둘째, 통증 수용체에 직접 작용하여 그 민감도를 둔화시킵니다. 덕분에 걷거나 계단을 오를 때, 심지어 가만히 있을 때도 통증을 덜 느끼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생강에는 이 외에도 또 다른 특별한 재능이 있습니다. 바로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 유명한 온열 효과입니다. 이는 단순히 기분 좋은 느낌만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생강은 혈액순환을 활발하게 해줍니다. 혈액이 미세한 모세혈관까지 더 활발하게 흐르면서 아픈 관절 부위에 산소와 영양분을 더욱 많이 공급해줍니다. 이는 염증 유발 물질을 씻어내고 아침에 느껴지는 뻣뻣함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생강을 식단에 포함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생강차입니다. 신선한 생강 한 조각 약 1cm 정도를 강판에 갈아 뜨거운 물을 붓고 약 7분간 우려내세요. 취향에 따라 레몬이나 꿀을 첨가해도 좋습니다. 이 음료는 관절 건강에 좋을 뿐만 아니라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또한 간 생강은 찜 요리나 국 요리에 넣어 드시면 음식의 맛을 한층 더 풍부하게 해줍니다. 혈관 건강에 좋다고 하면 다들 비싼 생선만 생각하시죠. 하지만 이건 정말 큰 오해입니다. 우리 몸에 이로운 진짜 영웅들은 바로 우리 주변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고등어나 청어 같은 등 푸른 생선들이죠. 이 착한 생선들 속에 우리가 생선을 먹는 가장 중요한 이유, 바로 오메가3 다중불포화지방산이라는 귀한 보물이 가득 들어있답니다. 그럼 이 오메가3가 우리 몸에서 어떤 좋은 일을 할까요? 마치 우리 몸 전체를 부드럽게 움직이게 하는 똑똑한 윤활유 같다고 생각해 보세요. 첫째, 오메가3는 우리 혈관벽을 탄력 있고 매끄럽게 만들어줍니다. 마치 새 것처럼 매끄러운 수도관처럼요. 그러면 피가 막힘없이 시원하게 쭉쭉 뻗어나가 우리 몸 구석구석, 특히 다리 세포 하나하나에 산소와 영양분을 잘 전달해 주지요. 이 덕분에 다리 붓기나 무거운 느낌이 줄어드는데도 큰 도움이 된답니다. 둘째, 오메가3는 염증과 싸우는 아주 강력한 전사입니다. 강황이나 생강과 함께 우리 몸속의 염증을 줄이는데 시너지를 낼 수 있어요. 특히 관절의 통증이나 아침의 뻣뻣한 느낌을 줄여주고 관절을 더욱 유연하게 만들어줍니다. 마치 오래되어 삐걱거리는 경첩의 기름칠을 하듯이 우리 어르신들의 닳고 다른 관절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기름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좋은 점은 이렇게 좋은 효능을 가진 생선이 맛도 좋고 어렵지 않게 즐길 수 있다는 겁니다. 짭짤하게 절인 청어 한 조각을 통곡물빵과 양패 곁들여 먹거나 허브를 넣어
은박지에 싸서 구운 고등어는 얼마나 맛있게요. 이렇게 일주일에 두세 번만 생선 먹는 날을 가지면 여러분의 혈관과 관절이 정말 고맙다고 말할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값이 싸다고 해서 나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좋은 보약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시 아닐까요? 생선을 싫어하시거나 혹 가격이 부담스러워서 귀한 오메가3 섭취를 포기해야 할까요? 물론 아니죠. 자연은 우리에게 아주 훌륭한 식물성 답을 준비해 두었답니다. 바로 아마씨입니다. 이 작은 씨앗에는 식물성 오메가3가 정말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아마씨는 생선 기름과 비슷하게 우리 몸에 좋은 작용을 합니다. 특히 관절의 염증을 가라앉히고 혈관의 탄력을 좋게 해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아마씨에는 또 다른 아주 중요한 장점이 있는데요. 바로 풍부한 섬유질입니다. 이 섬유질은 우리 장을 빗자루처럼 깨끗하게 청소해주고 다리 혈관 건강을 위협하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혈관이 깨끗해야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그래야 우리 관절에도 좋은 영양분이 잘 전달되겠지요. 하지만 여기에는 꼭 아셔야 할 아주 중요한 비법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이 비법을 모르면 모든 노력이 소용이 없을 수도 있어요. 아마씨를 통째로 드시면 우리 몸이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고 그냥 배출해버린답니다. 아마씨 속에 있는 귀한 영양분들을 우리 몸이 잘 흡수하려면 드시기 전에 반드시 곱게 갈아서 드셔야 합니다. 갈 때는 커피 그라인더나 믹서를 이용하시되 2, 3일 정도 드실 양만큼만 그때그때 갈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갈아놓은 아마씨는 공기와 닿으면 쉽게 산패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이 갈아놓은 아마씨를 사용하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하루에 한두 숟가락 정도 꾸준히 드시는 것만으로도 건강한 삶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아침에 드시는 죽이나 요거트, 우유, 샐러드 등에 솔솔 뿌려서 드셔보세요. 이렇게 착한 가격으로 관절 건강, 혈관 건강, 그리고 시원한 소화까지 한 번에 챙길 수 있는 아주 귀한 식품이랍니다. 다음으로 소개해 드릴 것은 바로 칼슘의 왕이라 불리는 코티지 치즈입니다. 우리 뼈를 튼튼하게 지켜주는 아주 중요한 식품이죠. 우리는 흔히 연골이나 혈관 건강에 신경 쓰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기초, 즉 뼈 건강은 간과하기 쉽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뼈 조직은 점점 더 약해지고 푸석해지며 골다공증이 생기기 쉬운데요. 사소한 부주의나 어설픈 움직임에도 큰 골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뼈를 든든하게 지켜줄 최고의 방패는 바로 칼슘입니다. 물론 칼슘은 다양한 식품에 들어있지만 코티지 치즈는 정말 특별한 경우입니다. 코티지 치즈 속 칼슘은 우리 몸에 아주 잘 흡수되는 형태로 존재하며 뼈 건강에 필수적인 인피과 카제인 단백질과 이상적인 조화를 이룹니다. 이 카제인 단백질은 천천히 소화되기 때문에 칼슘이 혈액으로 서서히 그리고 완벽하게 흡수되도록 도와줍니다. 한마디로 코티지 치즈는 단순한 칼슘 저장고가 아니라 칼슘을 우리 몸에 효율적으로 전달해주는 스마트한 배달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코티지 치즈의 효능을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는 몇 가지 비법이 있습니다. 첫째, 무지방 제품보다는 적당히 지방이 있는 것을 선택하세요. 칼슘과 지용성 비타민이 우리 몸에 잘 흡수되려면 지방이 꼭 필요하거든요. 5분 9% 정도의 지방 함량을 가진 코티지 치즈가 가장 좋습니다. 둘째, 코티지 치즈를 설탕이나 잼과 함께 드시지 마세요. 설탕은 칼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코티지 치즈와 가장 잘 어울리는 환상의 궁합은 바로 신선한 채소, 베리류 과일, 아니면 부드러운 사워크림 한 스푼입니다. 매일 100, 150g의 코티지 치즈,
특히 칼슘 흡수율이 가장 좋은 오후 시간에 챙겨 드시면 어떨까요? 이것이야말로 골절을 예방하고 건강한 다리를 위한 튼튼한 뼈대를 만드는 가장 확실한 보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평범한 달걀이 그저 아침 식사만이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 뼈 건강에 아주 중요한 비타민 폭탄과도 같답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예전에 칼슘 섭취의 중요성에 대해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칼슘은 그 자체만으로는 우리 몸에서 제대로 힘을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칼슘이 우리 장에서 혈액으로 흡수되고 거기서 다시 뼈까지 제대로 전달되려면 마치 길을 안내해주는 특별한 친구가 필요해요. 그 친구의 이름은 바로 비타민 D입니다. 칼슘이 중요한 승객이라면 비타민 D는 그 승객을 우리 뼈라는 정확한 주소지까지 안전하게 데려다주는 택시기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택시기사인 비타민 D가 없다면 아무리 좋은 칼슘을 많이 드셔도 우리 몸에 흡수되지 못하고 그대로 배설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햇빛 외에 이 비타민 D를 가장 손쉽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흔히 먹는 달걀의 노른자예요. 달걀 노른자 하나만으로도 이 귀한 햇빛 비타민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달걀을 드시면 단순히 근육에 좋은 고품질 단백질만 얻는 것이 아니에요. 그동안 두부나 치즈 등 다른 음식으로 섭취하신 칼슘이 우리 몸에 더 잘 흡수되고 여러분의 뼈를 튼튼하게 만드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는 셈이지요. 뿐만 아니라 달걀에는 우리 관절 건강에도 아주 중요한 성분들이 더 들어있어요. 바로 콜라겐 합성에 필수적인 유황과 셀레늄 같은 것들이죠. 여기서 한 가지 더. 혹시 달걀 노른자의 콜레스테롤 때문에 망설이셨다면 이제 더 이상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최근 많은 연구에서 건강한 분들이라면 달걀 섭취가 소위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크게 올리지 않는다고 밝혀냈으니까요. 그러니 하루에 한두 개 정도 반숙으로 드시거나 맛있게 오믈렛으로 만들어서 드시는 달걀은 여러분의 뼈 건강을 위한 정말 훌륭한 투자가 될 것입니다. 이제 근육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튼튼한 관절과 뼈도 튼튼한 근육이 받쳐주지 않으면 제 기능을 하기 어렵습니다. 근육은 우리가 걷거나 움직일 때 몸을 지탱해주고 충격을 흡수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런 근육을 만들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단백질이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단백질 하면 비싼 고기를 먼저 떠올리시죠. 그런데 저렴하면서도 영양 가득한 훌륭한 대안이 있습니다. 바로 렌틸콩입니다. 렌틸콩은 콩류 중에서도 단연 으뜸인 슈퍼푸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물성 단백질보다 소화 흡수가 훨씬 쉽고 몸에 부담을 주지 않는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단백질은 우리 몸이 근육 섬유를 만들고 회복하는 데 필요한 소중한 벽돌과 같습니다. 허벅지와 종아리 근육이 튼튼해지면 무릎과 고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을 덜어주어 관절 마모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렌틸콩의 좋은 점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렌틸콩은 우리 몸에 좋은 복합 탄수화물의 보고입니다. 이 탄수화물은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고 꾸준히 에너지를 공급해 주어 오랜 시간 활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덕분에 산책이나 가벼운 운동을 할 때도 힘이 넘치실 겁니다. 또한 렌틸콩에는 식이섬유도 풍부하여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괜히 늘어난 몸무게는 우리 소중한 다리에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렌틸콩은 조리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다른 콩처럼 미리 불릴 필요도 없습니다. 빨간색 렌틸콩은 15-20분만 삶으면 맛있는 수프나 퓨레로 만들 수 있습니다. 초록색이나 갈색 렌틸콩은 형태를 잘 유지해서 밥에 넣어 먹거나 샐러드 재료로 활용하기 좋습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 렌틸콩을 챙겨 드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근육은 강하고 튼튼해지는 데 필요한 모든 영양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메밀. 어릴 적부터 우리 밥상에 오르던 메밀. 하지만 이 메밀에 우리 혈관 건강을 지켜주는 얼마나 놀라운 힘이 숨어 있는지 혹시 알고 계셨나요? 굵은 동맥이 큰 고속도로라면 우리 몸 구석구석, 특히 다리 끝까지 혈액이 닿는 작은 모세혈관들은 마치 좁은 골목길과 같습니다. 이 작은 길들이 건강해야 우리 몸 전체가 활력을 얻고 우리 건강의 많은 부분이 바로 이 모세혈관의 건강에 달려 있습니다. 메밀의 가장 큰 비밀은 바로 루틴 또는 비타민 P라고 불리는 특별한 성분에 있습니다. 이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우리 모세혈관을 지켜주는 수호 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루틴은 마치 숙련된 장인처럼 아주 작은 혈관의 벽을 튼튼하고 유연하게 보수해줍니다. 덕분에 약해지고 푸석해지기 쉬운 모세혈관들이 다시 탄력을 되찾고 튼튼해지죠. 그렇다면 루틴이 우리 몸에 어떤 실질적인 도움을 줄까요? 첫째, 다리 부종이 줄어듭니다. 약해진 혈관벽으로 체액이 빠져나가 주변 조직에 고이는 현상을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둘째, 미세혈액순환이 개선됩니다. 혈액이 몸의 가장 먼 곳까지도 쉽게 도달하여 영양분을 공급하고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흔히 말하는 손발이 찬 증상이나 보기 싫은 혈관 거미줄 같은 혈관성 문제들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루틴 외에도 메밀에는 근육을 이완시키고 경련을 완화하는 데 좋은 마그네슘이 풍부합니다. 또한 빈혈을 예방하여 기력과 피로를 개선하는 데 필요한 철분도 충분히 들어 있습니다. 이제부터 식탁에서 평소 즐겨 드시던 파스타나 감자 대신 일주일에 몇 번만이라도 메밀을 곁들여 보세요.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소중한 혈관 건강을 지키는데 정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 식탁의 흔한 장식 정도로 여기기 쉬운 파슬리나 딜 같은 푸른 채소들이 사실은 뼈 건강에 아주 강력한 비밀 병기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여기에 비타민 K가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모두 칼슘이 뼈를 튼튼하게 만들고 비타민 D가 그 흡수를 돕는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뼈 건강 지킴이 팀에는 또 다른 없어서는 안 될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비타민 K입니다. 비타민 K 역할은 마치 교통정리원과 같습니다. 이 비타민 K는 특정 단백질들을 활성화시켜 이 단백질들이 건축가처럼 혈액 속 칼슘을 정확히 뼈 조직으로 가져다 착착 쌓아 올리도록 돕습니다. 비타민 K가 없으면 칼슘이 갈 길을 잃고 헤맬 수 있어요. 그 결과 뼈를 튼튼하게 만드는 대신 혈관벽에 달라붙어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타민 K 왕은 누구일까요? 바로 짙은 녹색 IP 채소들입니다. 파슬리, 딜, 시금치, 고수, 그리고 쪽파 같은 채소들은 비타민 K 함량에 있어서는 단연 최고입니다. 게다가 그 양이 얼마나 풍부한지 하루에 작은 한 줌만 꾸준히 드셔도 하루 권장량을 충분히 채울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 푸른 채소를 아끼지 마세요. 샐러드, 국, 찌개, 오믈렛, 두부 요리 등 어떤 음식에든 넉넉하게 넣어 드세요. 마지막 고명처럼 솔솔 뿌려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것은 음식의 신선함과 향긋함을 더해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뼈에 올바른 영양을 공급해 줄 것입니다. 칼슘이 필요한 곳으로 정확하게 갈 수 있도록 안내하여 뼈를 튼튼하게 지키고 골절을 예방하는 동시에 혈관이 딱딱해지는 것도 막아줄 수 있습니다. 이렇듯 푸른 채소는 우리의 다리 건강을 챙기는 가장 쉽고도 맛있는 방법 중 하나랍니다. 자, 이제 혈관 이야기를 해볼까요? 여기서 저희의 든든한 지원군은 바로 이 선명하고 탐스러운 비트입니다. 이 뿌리 채소는 우리 혈액순환 시스템에
정말 강력한 발전소나 다름없어요. 특히 이 비트에는 천연 질산염이 풍부하게 들어있다는 게 아주 특별한 점인데요. 질산염이라는 말에 너무 놀라지 마세요. 채소 속의 질산염은 우리 몸에 아주 좋은 친구랍니다. 이 질산염이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면 산화질소라는 물질로 변해요. 이 산화질소가 아주 신비로운 작용을 하는데요. 바로 우리의 혈관을 편안하게 이완시키고 넓혀주는 역할을 한답니다. 마치 꽉 막힌 좁은 도로가 시원하게 뚫린 넓은 고속도로로 변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해 보세요. 혈액이 막힘없이 시원하게 흐르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혈압이 자연스럽게 낮아지는데 이것만으로도 우리 건강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다리 건강에는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근육부터 신경세포 끝까지 우리 몸의 모든 조직에 영양이 더 잘 전달되거든요. 이 덕분에 많은 어르신들이 겪으시는 손발 저림이나 따끔거리는 느낌, 그리고 다리의 피로감까지 줄이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비트의 그 선명한 색깔을 내는 베탈레인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도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 베탈레인이 혈관벽이 활성산소로부터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고 우리 혈관을 오랫동안 튼튼하게 유지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답니다. 가장 쉽게 드시는 방법은 삶거나 구운 비트를 마늘과 참기름 또는 식물성 기름 조금 넣고 무쳐서 샐러드처럼 드시는 거예요. 비트 주스를 드시는 것도 좋지만 맛과 건강을 위해 당근이나 사과 주스와 함께 섞어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비트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은 우리 몸의 혈액순환 도로를 대청소하고 시원하게 넓혀주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아는 마늘, 특유의 강한 냄새 때문에 싫어하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 혈관을 청소해주는 아주 효과적이고 저렴한 청소부 역할을 한답니다. 감히 천연 스타틴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정도지요. 마늘의 핵심 성분은 바로 알리신입니다. 마늘 특유의 강렬한 향도 이 알리신에서 나오는 거고요. 알리신은 정말 놀라운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혈액 속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나쁜 콜레스테롤은 끈적한 찰흙처럼 혈관벽에 달라붙어 혈전을 만들고 혈관을 좁게 만들지요. 마늘은 바로 이 과정을 방해하는 역할을 한답니다. 둘째, 알리신은 혈액을 묽게, 즉 덜 끈적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는 심장마비와 뇌졸중의 주요 원인인 혈전 생성을 줄여주지요. 혈액이 혈관을 따라 더 부드럽게 흐르게 되어 심장의 부담을 줄이고 다리 쪽 혈액순환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답니다. 하지만 마늘의 효능을 최대한 누리려면 제대로 먹어야 합니다. 알리신은 마늘 세포가 파괴될 때만 생성되거든요. 그러니 먹기 전에 마늘 한쪽을 반드시 으깨거나 썰거나 잘게 다져서 10-15분 정도 공기 중에 두셔야 해요. 이 시간 동안 효소들이 작용해서 유익한 성분을 최대한 많이 만들어내거든요. 하루에 한두 쪽의 마늘을 샐러드에 넣어 먹거나 검은 빵 한 조각과 함께 드시면 동맥경화나 하지정맥류 같은 질병을 예방하는 강력한 방패가 될 수 있답니다. 우리 몸에 숨겨진 보석 같은 음료, 바로 로즈힙차를 소개합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이는 이 말린 로즈힙 열매는 약국에서 아주 저렴한 가격에 구할 수 있지만 사실 비타민C의 놀라운 보고입니다. 비타민C 함량에 있어서는 레몬이나 블랙커런트를 수십 배나 뛰어넘는답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특히 관절이나 다리 건강을 위해 이렇게 많은 비타민C가 필요할까요? 비타민C는 단순히 감기 예방에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핵심 구성 요소인 콜라겐 합성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예전에 젤라틴에 대해 이야기할 때
콜라겐에 대해 잠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콜라겐은 우리 몸의 모든 결합 조직을 구성하는 단백질입니다. 관절의 연골, 혈관벽, 인대, 그리고 피부까지 우리 몸 곳곳에 콜라겐이 존재합니다. 집을 짓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젤라틴이나 다른 단백질 음식에서 얻는 아미노산은 벽돌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 벽돌들을 튼튼하게 이어붙이려면 시멘트가 필요하죠. 바로 비타민C가 그 시멘트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C 없이는 새롭고 튼튼한 콜라겐을 제대로 만들어내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비타민C가 부족하면 연골은 계속해서 손상되고 혈관벽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로즈힙 차를 만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뜨겁지만 끓지 않은 물, 약 80도 정도의 물, 1리터에 로즈힙 열매 한 줌을 넣고 보온병에 담아 밤새도록 우려내세요. 너무 뜨거운 물, 즉 끓는 물은 비타민C를 파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침이면 새콤하면서도 맛있는 로즈힙 차가 완성될 겁니다. 하루에 한 잔씩 꾸준히 드시면 관절과 혈관이 스스로를 회복하고 튼튼하게 만드는 데 필요한 핵심 재료를 공급해 줄 것입니다. 아침 식사로 오트밀을 드시는 것은 단순한 좋은 습관을 넘어 우리 혈관 건강을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와 같습니다. 콜레스테롤이 우리 몸에 해롭다는 이야기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하지만 이 평범한 오트밀 한 그릇이 콜레스테롤과 어떻게 맞서 싸우는지 정확히 아는 분은 많지 않을 겁니다. 오트밀의 비밀은 바로 베타글루칸이라는 특별한 수용성 식이섬유에 숨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베타글루칸은 우리 몸속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우리 소화기관으로 들어가면 베타글루칸은 젤과 같은 형태로 변하게 됩니다. 이 젤은 마치 스펀지처럼 작용하는데요. 우리 몸에 불필요한 나쁜 콜레스테롤과 담즙산을 쏙쏙 흡수해서 혈액으로 흡수되는 것을 막아주고 몸 밖으로 부드럽게 배출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는 동맥경화의 근본적인 원인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혈액 속 콜레스테롤이 줄어들면 혈관을 막는 혈전 플라크 이의 쌓일 재료 자체가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혈관은 깨끗하고 유연하게 유지되고 혈액이 막힘없이 자유롭게 순환하여 다리 근육까지 충분한 산소를 공급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트밀의 좋은 효능을 제대로 누리시려면 올바른 오트밀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저 뜨거운 물만 부으면 되는 간편한 즉석 오트밀 제품들은 몸에 좋은 영양소가 적고 설탕 함량이 높은 경우가 많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대신 적어도 회 7분 이상 끓여야 하는 일반 압착 오트밀이나 더 좋은 것은 가공이 덜 된 통규리, 스틸컷 오트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설탕을 넣지 않고 물이나 우유에 끓인 오트밀에 베리류, 견과류, 아마씨 등을 첨가해서 드시면 오랫동안 튼튼한 혈관을 유지하고 싶은 분들에게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하루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하루 한 줌의 호두는 혈관 노화를 막는 강력한 항산화제 역할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견과류가 열량이 높다고 생각해서 피하시곤 하지만 호두의 경우 적당히만 드신다면 건강에 미치는 이점이 잠재적인 칼로리 부담보다 훨씬 크답니다. 그렇다면 호두는 대체 어떤 점이 그리 좋을까요? 첫째, 호두는 앞서 말씀드렸던 오메가3 지방산의 훌륭한 식물성 공급원입니다. 오메가3는 혈관의 탄력을 유지하고 염증과 싸우는 데 도움을 줍니다. 둘째, 호두에는 아미노산인 L-아르기닌이 풍부합니다. 이 L-아르기닌은 우리 몸에서 혈관을 확장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산화질소로 변환됩니다. 하지만 호두의 진정한 보물은 바로 강력한 항산화 성분입니다. 호두에는 비타민 E, 폴리페놀, 그리고 그 외에 여러 물질들이 독특하게 조합되어 있어
우리 몸의 세포를 활성산소로부터 보호해 줍니다. 활성산소는 우리 몸을 안에서부터 녹슬게 만들고 혈관벽을 손상시키며 노화 과정을 가속화하는 공격적인 분자들입니다. 호두의 항산화 성분들은 이러한 공격자들을 중화시켜 우리 혈관을 젊고 건강하게 지켜줍니다. 하루에 호두 알맹이 올 7개 정도만 드셔도 충분합니다. 아침 식사로 드시는 죽이나 시리얼, 샐러드에 넣어 드시거나 아니면 그냥 건강한 간식으로 드셔도 좋습니다. 이렇듯 간단하면서도 맛있는 방법으로 여러분의 심혈관 건강과 장수에 투자해보세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하고 돈 한 푼 안 들면서도 우리가 너무 쉽게 잊고 지내는 것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바로 깨끗한 물입니다. 우리는 온갖 신비로운 약이나 귀한 약초를 찾아 헤매지만 우리 몸의 70%가 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종종 잊고 지냅니다. 우리 관절도 물론 예외가 아니지요. 문 경첩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문이 부드럽고 삐걱거리지 않게 잘 열리고 닫히려면 기름칠을 해줘야 하죠. 우리 몸의 관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절 안에서는 윤활액이라는 것이 이런 기름칠 역할을 해줍니다. 이 윤활액은 관절 공간을 채워주고 연골에 영양을 공급하며 뼈와 뼈가 서로 부드럽게 움직이도록 돕습니다. 그런데 이 윤활액의 가장 중요한 성분이 바로 물이라는 사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몸에 물이 부족해지면 몸은 온갖 곳에서 물을 아끼려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것이 바로 관절의 윤활액입니다. 윤활액은 더욱 걸쭉하고 끈적해집니다. 윤활유가 부족해지니 관절 내 마찰은 점점 심해지고요. 연골은 훨씬 더 빨리 닳아 없어지면서 통증, 삐걱거리는 소리, 그리고 뻣뻣함이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 몸의 탈수는 관절염으로 가는 지름길이 되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물은 얼마나 마셔야 할까요? 흔히 말하는 하루 8잔 또는 하루 1.252리터 정도가 좋은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차, 커피, 단 음료가 아닌 깨끗한 물을 마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뇨작용이 있는 음료들은 오히려 몸속의 수분을 배출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 종일 조금씩 나누어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잊지 않도록 물병을 잘 보이는 곳에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간단하고 돈도 안 들면서도 여러분의 관절 건강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다치, 발효 양배추는 단순한 반찬이 아니라 진정한 프로바이오틱 슈퍼푸드입니다. 그 비밀은 바로 발효 과정에 있습니다. 양배추를 발효시키는 유산균은 특유의 맛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 몸, 특히 뼈와 혈관 건강에 필수적인 2가지 중요한 성분을 만들어냅니다. 첫 번째는 바로 프로바이오틱스입니다. 이 유익균들은 우리 장의 기능을 정상화합니다. 건강한 장이 튼튼한 몸과 직결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건강한 장은 튼튼한 면역력의 기본이죠. 류마티스 관절염처럼 많은 관절 문제들이 면역체계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게다가 건강한 장에서야 비로소 우리가 섭취하는 모든 영양소들이 제대로 흡수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이자 발효 양배추의 가장 중요한 보물은 바로 비타민 K2입니다. 녹색 채소의 많은 비타민 K1과는 다릅니다. K1은 혈액 응고를 돕는다면 K2는 칼슘의 똑똑한 길잡이 역할을 합니다. 마치 칼슘의 손을 잡고 피 속에서 필요한 곳, 즉 뼈와 치아로 곧장 안내하는 것과 같습니다. 동시에 혈관벽에 칼슘이 쌓여 동맥이 굳고 약해지는 것을 막아주는 중요한 역할도 합니다. 이처럼 발효 양배추는 뼈를 튼튼하게 하고 혈관을 보호하는 2가지 중요한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 줍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식초를 넣지 않고 자연 발효시킨 양배추를 고르는 것입니다.
하루에 밥 반찬이나 샐러드로 이 발효 양배추를 두어 숟가락만 드셔도 뼈 건강과 깨끗한 혈관을 위한 강력한 에너지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지나치기 쉬운, 하지만 우리 건강에 뜻밖의 좋은 영향을 주는 손님이 있습니다. 바로 해조류의 왕이라고도 할 수 있는 다시마입니다. 이 소박한 다시마는 바다의 귀한 미네랄을 가득 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가 바로 요오드입니다. 요오드와 다리 통증이 무슨 관계가 있나 하고 고개를 갸웃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비밀은 우리 목 앞쪽에 있는 작은 기관, 갑상선에 있습니다. 이 갑상선은 우리 몸의 신진대사, 즉 모든 활동을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갑상선이 이런 중요한 호르몬을 제대로 만들려면 요오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 요오드가 부족하면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고 그만큼 신진대사도 느려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신진대사가 느려지는 것이 우리 다리 건강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않으면 몸에 불필요한 체중이 늘어나기 쉽고 이는 무릎이나 발목 같은 관절에 큰 부담을 주어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분과 염분 균형이 깨져 몸이 잘 붓고 다리가 천근만은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심한 경우 관절 주변에 노폐물이나 불필요한 염분이 쌓여 염증과 통증을 더욱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 몸에 큰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다시마입니다. 다시마는 우리 몸에 아주 잘 흡수되는 천연 요오드의 보고입니다. 다시마를 꾸준히 드시면 갑상선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덕분에 신진대사도 활발해져 몸 전체의 균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다시마는 요오드 외에도 알긴산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알긴산은 마치 스펀지처럼 몸속의 독소나 중금속 같은 해로운 물질들을 흡착해서 몸 밖으로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매일 다시마를 있는 그대로 드시기 부담스러우시다면 다른 좋은 방법도 있습니다. 말린 다시마를 믹서나 커피 그라인더에 곱게 갈아서 일반 소금 대신 요리에 뿌려 드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도 식단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고 신진대사를 정상화하여 온몸의 건강을 지키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렴한 호박씨는 그저 맛있는 간식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우리 다리 근육과 신경 건강에 필수적인 두 가지 중요한 미네랄의 보고입니다. 바로 마그네슘과 아연이죠. 먼저 마그네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그네슘은 평온의 미네랄이라고 불리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근육 섬유를 이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밤중에 종아리에 쥐가 나서 고통스러웠던 경험 다들 있으시죠? 대부분의 경우 이는 몸속 마그네슘이 부족하다는 직접적인 신호입니다. 마그네슘이 충분하면 긴장했던 근육이 제대로 이완되어 경련과 통증이 사라지고요. 또한 마그네슘은 신경 자극 전달에도 관여하여 하지불안 증후군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다음은 아연입니다. 이 미량 원소는 세포 재생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합니다. 몸의 어떤 손상이든 치유하고 새로운 세포를 성장시키는 데 필수적이죠. 우리 다리에 초점을 맞춰보면 아연은 운동 후 근육의 미세 손상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며 콜라겐 합성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인대와 관절 건강을 튼튼하게 유지시켜 줍니다. 또한 아연은 면역 체계에도 매우 중요하여 우리 몸이 염증 반응과 싸우는 데 큰 힘이 되어줍니다. 하루에 한 줌 정도의 생호박씨, 즉 볶지 않고 소금 간을 하지 않은 호박씨만으로도 이 중요한 미네랄들의 하루 권장 섭취량 대부분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샐러드나 시리얼에 넣어 드시거나 그저 건강 간식으로 즐기셔도 좋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쥐를 예방하고 지친 다리의 회복을 빠르게 돕는 간단하면서도 맛있는 방법이 되어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것은 가장 친숙하고
우리에게 가까운 과일, 바로 사과입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여도 그 속에는 관절 건강에 아주 중요한 강력한 해독 능력이 숨어 있습니다. 사과의 핵심 성분은 펙틴입니다. 펙틴은 특별한 종류의 수용성 식이섬유인데요. 우리 몸속에서 천연 흡착제처럼 작용합니다. 장으로 들어가면 펙틴은 물을 흡수하여 부풀어 오르고 젤 같은 형태로 변합니다. 이 젤 형태가 마치 자석처럼 각종 해로운 물질들을 끌어당겨 몸 밖으로 배출해 줍니다. 독소, 중금속은 물론 특히 관절 건강에 해로운 과도한 요산까지 말이죠. 관절에 쌓인 요산 결정은 통풍으로 인한 극심한 통증의 원인이 됩니다. 하지만 통풍이 없으시더라도 요산 수치가 높으면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사과는 몸속을 부드럽게 정화하고 요산 수치를 적절하게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답니다. 게다가 사과 껍질에는 항산화 성분인 케르세틴이 풍부한데 이 성분은 항염증 작용을 하여 관절 세포가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 사과는 꼭 껍질째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에 사과 한두 개, 특히 펙틴 함량이 높고 당도가 낮은 녹색 사과 품종은 몸속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데 정말 좋은 습관이 될 겁니다. 생으로 드셔도 좋고 따뜻하게 시나몬 가루를 뿌려 구워 드셔도 별미입니다. 이처럼 간단하고 구하기도 쉬우며 맛도 좋은 사과로 우리 어르신들의 관절 건강을 지켜보는 건 어떠실까요? 카메라에 비춰진 수십 가지 음식들. 이 중에서 우리 아픈 다리를 다시 뛰게 할 가장 중요한 음식은 과연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한두 가지 음식을 정해서 실컷 드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그것은 정말 큰 착각입니다. 진정한 변화, 즉 건강의 전환점은 바로 우리가 깨달을 때 찾아옵니다. 힘은 특정 한 가지 음식이 아니라 여러 음식을 매일 꾸준히 그리고 지혜롭게 함께 섭취할 때 발휘된다는 사실을 말이죠. 비밀은 바로 시너지 효과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강황은 검은 후추 한 꼬집 없이는 우리 몸에 제대로 흡수되지 않습니다. 두부나 유제품의 칼슘은 달걀이나 햇볕에서 얻는 비타민 D 없이는 뼈로 가지 못하고 겉돌기만 할 뿐이죠. 또 로즈힙의 비타민 C는 우리가 먹는 젤라틴 속 콜라겐이 몸에 잘 흡수되어 제 역할을 하도록 돕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으신가요? 우리 몸은 그저 영양분을 쌓아두는 창고가 아니라 아주 정교한 생화학 공장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공장이 가장 효율적으로 돌아가려면 필요한 모든 재료들이 한데 어우러져 들어와야 비로소 제대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다시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의 다리 건강은 약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식료품 장바구니 안에 있습니다. 자연이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었는데 값비싼 영양제나 신비한 약을 찾을 필요가 있을까요? 간단하고 저렴하며 놀랍도록 효과적인 식품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꾸준히 식단에 추가해 보세요. 분명 놀라운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만약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앞으로도 건강에 대한 알찬 정보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관절과 혈관 건강을 위해 어떤 민간요법이나 간단한 식품들을 활용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만의 비법을 공유해 주세요. 함께 나누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